안녕하세요. 퍼펙트 디펜스입니다.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약 10에서 15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합니다. 또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해도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전투기용 엔진 개발에 우리나라가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전투기용과 무인기용 제트 엔진을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당장 KF-21과 같은 전투기에 쓸 큰 심장 15,000에서 16,000파운드급과 무인기용으로 기술을 차근차근 넓혀가는 중소형 심장 4,500, 5,500, 10,000파운드급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운드는 엔진이 뒤로 공기를 밀어내며 만들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더 큰 힘으로 비행기를 밀어줍니다. 먼저 현실에서 처음 맞이하게 될 모델은 5,500파운드급과 10,000파운드급 엔진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손에 잡히는 게 5,500파운드급 일명 KTF 5,500 장수명 터보팬 엔진입니다. 이름에 장수명이 붙은 건 무인기도 이제는 장시간 여러 번 임무를 나가야 해서 정비 간격이 길고 내구성이 높은 엔진이 필요해서입니다. 이 엔진은 2013년 무렵부터 국립과학연구소와 하나가 코어 개발을 시작해 연소기, 압축기, 터빈 같은 가장 뜨겁고 힘든 부분의 기술을 단계적으로 만들어왔고 2025년 10월에는 실물 공개 및 전시를 하는 서울 아덱스가 예고될 정도로 성숙도가 올라왔습니다. 국산 기술로 만든 최초의 장수명 항공엔진이 목표라는 점도 강조됐죠. 이 과정에서 행정, 시험 인프라 문제로 지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제품 지상시험과 형상 전시까지 가는 단계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드론부터 제대로 굴릴 수 있는 튼튼한 심장을 하나 만들었다는 개념입니다. 5,500에서 한 단계 키운 10,000파운드급 일명 KTF 1000 터보팬도 같이 준비합니다. 이건 같은 엔진의 덩치를 키운 버전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흡입되는 공기 바이패스 양을 늘리고 팬과 터빈 설계를 키우고 냉각과 소재 등급을 조정해 출력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목표는 더 큰 무인기 UCAV로 해양 장거리 플랫폼에도 쓸 수 있는 급으로 넓히는 겁니다. 국가연과 국내 기업이 5,500과 10,000파운드급을 패밀리로 개발 중이라는 학술 발표와 산업 보도가 확인됩니다. 일부 고온부 터빈 블레이드, 내열 코팅, 복잡 냉각 개통 기술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쌓은 노하우를 항공용으로 전환하며 지상 시험을 수행하는 등 분업이 진행 중입니다. 항공엔진은 발전용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고온, 고응력 소재, 냉각이라는 공통분모가 큽니다. 여기에 조금 색다른 독특한 엔진 개발 시도가 하나 더 나옵니다.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인데요. 기존의 소형 드론의 엔진은 1960년대, 70년대에 개발한 엔진이 대부분이라 전력이 부족해서 에이사 레이더를 돌리기조차 버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쟁은 고용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레이저 무기와 유무인복합 전투체계, 전자전, 데이터링크 등이 전쟁의 승부를 가를 게임 체인저로 예상되는데 기존의 드론 엔진은 미래전쟁이 요구하는 전력 생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청이 최근 4,500파운드급 발전 용량 강화 엔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2026년부터 개발 시작으로 2029년에는 개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470억을 투입하여 4,500파운드급 고바이패스 제트 엔진을 만드는 계획인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엔진은 단순히 엔진의 추력만 보는 게 아니라 팬 축의 발전기를 일체화해 항공기의 전력을 다량 요구하는 전자장비와 레이저 무기에 전기를 빵빵하게 공급하는 엔진입니다. 최대 100kW급 발전 능력을 내세우며 구조는 연비가 좋은 고바이패스형이라 무인 전투기 CCA나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까지 응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텔스 드론의 고전력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시대에 맞춘 대용량 전기를 잘 만드는 엔진을 별도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공개 자료에는 기존 KTF 5,500, KTF 10,000의 장수명 엔진 라인과 KF-21EX용 16,000파운드급 엔진 계획을 함께 언급하며 4,500파운드 고용량 전력 생산 엔진은 새로운 역할, 즉 대용량 전력 공급에 특화된 모델로 그려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메인 엔진 KF-21EX에 들어갈 국산 엔진 개발 목표를 보겠습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미국 지휘사의 F414 엔진을 하나에서 면허 생산해서 쓰고 있지만
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급으로 약 15,000에서 16,000파운드급의 국산 터보팬 엔진을 2030년대 중 후반에 완성해 후속 형상 KF-21EX에 달겠다는 목표를 세워두었습니다. 하나는 2024년 펜버러 에어쇼에서 15,000파운드급 국산 터보팬 엔진 콘셉트를 공식 소개했고, 해외 전문지와 인터뷰에선 대략 2036년 전력화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기업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이 두 기업은 서로 경쟁하며 누가 먼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여 이 사업을 따내는가 하는 엔진 개발의 경쟁사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기업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 서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서로 협력하는 기업들이지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즉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KF-21에 들어가는 G사의 F414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 약 45년간 약 1만 대의 엔진을 만든 풍부한 경험으로 설계와 제조 가망 인증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존의 발전용 터빈을 세계 6번째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으로 발전용 터빈의 내열 소재 등 소재 개발에 강점을 가진 업체입니다. 즉, 이 두 업체는 서로 경쟁해서 각자의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 주도 사업의 파트너로 서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서로 보완하는 협력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KF-21EX 탑재용 엔진 개발 사업은 원화 5조 원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초장기 프로젝트라는 점도 함께 알려졌습니다. 관련 예산은 2026년부터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한 번의 뚝딱이 아니라 핵심 부품 시험, 코어 시제, 완전체 지상 시험, 고도, 진동 같은 환경 시험, 시험 비행, 가망 인증 순으로 아주 많은 단계와 시간이 든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되면 미국산 엔진 의존에서 벗어나 수출 승인 ITAR 제약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무인기용으로 중소형 엔진부터 먼저 개발하느냐가 자연스럽게 궁금하실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난이도와 위험 분산입니다. 바로 전투기급 대형 엔진부터 하려면 소재, 냉각, 연소, 소프트웨어, 인증까지 모든 고난도 기술 장벽을 한 번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 소형 엔진에서 기술을 성숙시킨 뒤 점점 스케일 키우는 방식으로 전투기급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실사용처가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군이 추진하는 로여링맨형, 스텔스 드론부터 해양, 정찰, 전자전용 무인기까지 현재 쓸 곳이 아주 많은 이유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KF-21EX 탑재를 위한 15,000에서 16,000급 대형 전투기 엔진을 장기 목표로 두고 무인기부터 차근차근 쓸 수 있는 5,500파운드와 10,000파운드급 장수명 엔진을 앞쪽에서 끌어올리며 4,500급 전기화 엔진처럼 전력 공급에 특화된 신개념 모델도 동시에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급을 여러 종류로 개발하는 이유가 바로 기술 사다리 때문입니다. 작은 코어에서 연소 안정화, 소재, 냉각, 소프트웨어, 진동, 소음 등 각종 시험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 급으로 스케일을 업해야 큰 실패 없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디나 비슷한 순서입니다. 인도는 소형, 중형에서 시작해 AMCA용 대형 엔진을 프랑스와 합작으로 개발하고 있고 튀르키예도 6,000파운드, 10,000파운드급으로 단계 상승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인기 엔진에서 장수명, 고효율, 고전력 같은 실전 포인트를 먼저 개발 완료하고 그 경험을 KF-21급 대형 엔진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개발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념 설계에서 얼마나 센 추력을 낼 엔진을 개발할지 설정하고 설계 수명과 연비 효율,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지 목표를 세웁니다. 둘째, 핵심 부품 시험으로 연소가 일정하게 연소되는지, 터빈 블레이드가 고온에 잘 견디는지, 압축기가 돌다가 정지하진 않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심장부만 모은 코어 엔진을 돌려보고, 넷째, 팬, 저압터빈, 발전기, 제어계를 더해 완전체 엔진으로 만들어 지상 시험을 거칩니다. 다섯째, 고도, 얼음, 비, 먼지 같은 환경 시험 장비에서 혹사를 시키며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여섯째, 시험 비행으로 실제 하늘에서 검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망 인증을 받아야 군이 양산, 배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단계들 중 5,500파운드급과 10,000파운드급에서 이미 상당 구간을 통과하고 있고 대형 전투기급은 지금 막 개념 설계와
핵심 부품 레벨에서 긴 마라톤을 시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5,500, 14,500파운드급 말고 다른 엔진 계획은 없나? 하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소식들을 종합하면 하나는 터보프롭 1400마력급 같은 무인기 훈련기, 특수기용 동력도 육성하려 하고 정부와 업계는 KF-21급 15,000에서 16,000파운드급을 대형 축으로 삼아 무인기군과 병행하는 한 가족 엔진 라인업을 그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특정 회사 하나가 다 하는 게 아니라 ADD, 한화, 두산, 연구기관이 핫섹션 소재 냉각 소프트웨어 시험 인프라를 나눠 맡아 생태계를 늘리는 형태입니다. 끝으로 왜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리느냐는 질문에 간단히 답하면 이렇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고온에서 초당 수백 번 회전하며 모든 부품이 한 몸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금속 안의 결정립까지 제어하는 단결정 블레이드 같은 소재 기술, 뜨거운 부품 속에 미세한 냉각 통로를 뚫는 가공, 도금 기술, 화염이 들쑥날쑥하지 않게 일정하게 하는 연소 기술, 그리고 전자제어, 안전 인증까지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미국의 F-35도 엔진 열관리 문제로 업그레이드 비용과 일정이 계속 이슈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인기용 중 소형 엔진부터 시작해서 전투기용 대형 순으로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가는 전략을 택한 겁니다. 요약하면 KF-21 탑재용 대형 엔진은 2030년대 중후반을 보고 차근차근 진행 중이고 그 발판이 되는 5,500에서 10,000파운드급 장수명 무인기 엔진은 시제품 공개와 지상시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항우영과 우주항공청의 4,500파운드 전기와 고바이패스 엔진이라는 고전력 특화 모델이 더해져 유무인복합체계 시대에 맞는 추력과 전기를 동시에 준비하는 중입니다. 작은 심장부터 건강하게 키워서 큰 심장으로 올라가는 한국형 로드맵, 이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현재 KF-21 전투기에 들어가 있는 F414 엔진의 터빈 입구 온도보다 높은 1680도까지 견디는 소재의 개발을 벌써 완료하였으며 또 냉각 기술도 어느 정도 개발 완료되었다고 하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랑스런 K방산 연구진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